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영상에서 KBS 주말극 OK 광자매 광남이의 남편이죠, 배변호. 이 사람 이제 앞으로 바람 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한다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찍고 바로 이제 그 주에 벌써 바람이 나서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아주 속전속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막장 드라마 작가들 그 뇌 구조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임성환 작가의 TV조선 결혼 작사 이혼 작곡의 판사연 성훈 씨가 맡은 인물이죠. OK 광자매의 배변호가 직업이 변호사인 것부터 아내는 딩크를 주장하는 반면 남편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아내는 먹는 걸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인데 그와 달리 불륜 상대는 살뜰히 챙겨 먹이는 스타일인 거, 이렇게 여러 부분이 같을 수 있느냐 했었죠. 그런데 아예 배변호가 먼저 덜컥 아이를 낳은 거예요. 휴대폰 하나 감춰두고 쓰는 것까지 이 판사연하고 배변호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여자가 처신을 그따위로 하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지라는 식으로 이 바람 난 거, 불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방송 시기로 봐서 누가 누구를 베낄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뇌구조가 똑같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 SBS 펜트하우스 시즌2를 보면서 이 드라마가 재밌으면 그만이지 라는 수준을 이제는 넘어섰다, 도를 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면 되지, 실상이 더 끔찍하다, 뉴스만 봐도 기구절창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방치 끝에 아사한 어린애를 아랫집 사는 할머니가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엄마였다. 이 지어낸 얘기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세상이잖아요. 문제는 이런 기막힌 사건, 사고가 드라마에서는 지뢰 터지듯이 매회 사방에서 터진다는 거죠.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고 서로 속고 속이고, 그리고 한편이었다가 순간 배신을 하고, 치고받다 못해서 총칼을 겨누고. 진짜 큰 문제는 내성이 생겨서 점점 더 이야기가 독해진다는 거죠. OK 광자매, 제가 4회까지 보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개연성이 없는 드라마의 차원을 넘은 한마디로 미친 드라마입니다. 문영남 작가가 넘사벽이네요. 김순옥, 임성한, 문영남 3대 막장 작가 중 가히 최절정이에요. 시청률은 시작이 23.5%, 4회가 27.2%, 꾸준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KBS 주말극의 주 시청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어르신들께 한 2주간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OK 광자매 보셨느냐, 어떠시더냐. 그랬더니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욕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이 KBS의 채널을 고정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다른 거 볼 수 없어서 켜놓고 봤는데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혼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 고객, 단골 손님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019년 가을 드라마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 동백꽃 필무렵을 방송했던 KBS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내보내고 있는지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시청률을 받아서 운영하는 KBS잖아요. 그것도 강제 징수하면서 말이죠. 펜트하우스가 놀라운 시청률을 올리다 보니까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KBS가 이제 더 자극적인 스토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 가장 욕바지가 되고 있는 인물이 광자매죠. 홍은희 씨가 첫째 이광남, 전혜빈 씨가 둘째 광식이, 고원희 씨가 광태로 나와요. 물론 이 셋이 나중에 자신들의 언행을 뉘우치고 크게 반성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겠지만 극 마무리에 나오겠죠. 하지만 후회하는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에는 도를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어요. 개연성이 없어요. 개연성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첫 회에 그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던 광자매의 어머니가 살해당한 것으로 나오고, 그 이후에 형사의 시선으로 범인 찾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요즘 이제 장르물에서 범인 찾기가 유행이잖아요. 그걸 도입한 거예요. 딸들이 무조건 엄마 편을 들어서 아버지에게 이혼을 종용했던 것도 이해되지 않지만, 형사를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거, 이건 또 무슨 경우죠?
아버지가 파렴치한도 아니고 빚을 져서 가족을 거리로 내몰았던 사람도 아니고 바람을 펴서 혼의 자식을 둔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머니를 모질게 대했다.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대면대면하게 굴었다. 가족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런 이유만으로 아버지를 어머니 살인범이라고 고발을 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꾸준히 이 딸들을 세뇌했다고는 하나 이미 아이들이 아닌 성인들이잖아요. 이모와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유추해 볼 때 어머니의 불륜이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한 다음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그 감당해 주느라 아버지는 오갈 데조차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초지종을 알아볼 생각도 않고 계속 일관적으로 엄마 편만 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하기야 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있을 리 있나요? 엄마가 살해당한 게 2020년이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2021년 시점입니다. 드라마로는 드물게 등장인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 마스크 구하기 어려웠던 상황도 드라마에서 다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사망한 후 파혼하고 자취를 감췄던 둘째 광식이가 1년이 지나서 귀국하는 장면이 있었죠. 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엄마 살인 용의자로 광식이를 연행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이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을 한 해 동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까요? 입국 정보가 뜨자마자 공항으로 광식이를 잡으러 달려올 정도로 광식이는 그냥 사라졌을 뿐 딱히 범인으로 의심될 정황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마스크를 쓰면서 자가격리는 안 해요. 경찰서에 들렀다가 바로 큰언니 집으로 가잖아요. 아예 코로나 상황을 적용하지 말든지 아니면 하려거든 좀 제대로 하든지. 현재 시청자들로부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게 첫째 딸 광남이죠. 엄마 말만 믿고 동생들을 부추겨서 사단을 만들고 일단 철면피입니다. 동생 둘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남편의 양해를 구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배려도 없고 남편 배변호가 바람나는 게 타당하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장치로 보여요. 이 여성 혐오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공감이 가는 여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하기는 그냥 정의가 가는 인물 자체가 이 드라마에는 없습니다. 광자매의 엄마는 불륜을 저질렀고 경제관념도 없고 엄마의 왜곡된 사랑을 독차지했던 광남이도 염치를 모르기는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무작정 배변호의 아이를 낳은 신마리아는 또 뭐랍니까? 아이 둘을 그 배우 김경남 씨가 맡은 한예슬이라는 청년에게 맡기고 사라진 여성도 있었죠. 그 아이들은 대체 지금 누가 돌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경남 씨를 치안으로 오해해서 전혜빈 씨가 죽도록 패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죠. 또 다른 사건에 휘말려서 때린 적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도 미안해하지를 않아요, 광식이가. 이 자매 셋이 하나같이 뻔뻔합니다. 광자매의 아버지는 평생 하고 싶은 일 못 해보고 이 가족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만 하고 살았다 그런 설정인데 이 딸들은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몰고 있는데 아버지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딸들에게 어머니 과거 그 불륜 사실을 감춥니다. 계속 속여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살인범이라고 오해하는 것이 상처인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불륜이라는 게 더 상처인가요? 아버지가 살인범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돌아보면 문영남 작가의 전작 KBS 왜 그래 풍상시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그 지금 이제 OK 광자매의 이모로 나오는 이보희 씨가 풍상시 형제들의 엄마로 나왔는데요. 엄마가 자식들에게 사기칠 궁리를 하다 못해서 이 딸을 늙수그레한 남자에게 소개시켜주고 돈 뜯을 궁리까지 하는 후한무치한 인물이었거든요. 이름이 노양심. 풍상 씨가 그때 그 유준상 씨였는데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싹퉁바가지 동생들에게 늘 원망만 듣는 인물이었죠. 아내와 자식보다 동생들이 우선인 인물. 유준상 씨가 이 드라마 보고 막장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드라마인지 모른다. 문영남 작가 대단히 훌륭한 작가다. 존경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하면서 놀랐었거든요. 그러더니 급기야 이번 드라마에 아내 홍은희 씨를 밀어 넣었네요. 지금 홍은희 씨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왜들 욕하지 하고 의아해하고 있으려나요? 대중문화에 몸담은 연기자가 대중의 정서,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것도 좀 문제죠. 흔히 드라마에 자주 사용되는 과도하게 포장된 모성애도 반갑지 않지만 이렇게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설정, 심히 불쾌합니다.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불륜, 조장, 폐륜 드라마예요. 지금 4회까지 봤는데 이 정도면 뭔가 가슴에 와닿는 대사 한마디 정도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나는 건 막 악다구니들을 쓰는 모습뿐이죠. KBS 사장님께 묻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이렇게 유해한 드라마 계속 내보내실 건가요? 이렇게 유해한 드라마만 있다면 TV 볼맛이 나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TVN 월화 드라마 나빌레라가 있습니다. 제가 나빌레라 꼭 보시라고 강력 추천했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 보셨나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박인환 쌤, 박수.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나빌레라 꼭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나빌레라 얘기 같이 해보기로 합니다.